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골프의 미래를 내가 그린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해갈 골프의 모습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쪽에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방향은 잡혔어요. 그 속에 키가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골프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의 요체가 뭔가. 골프의 대중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친다고 대중화는 아닌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대중화는 아니고,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서로의 어떤 새로운 문화로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좀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적 어떤 시스템과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것 자체가 좀 확장성을 담보할 때 저는 대중화일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대중화인데 그게 배움과 가르침의 어떤 연쇄가 일어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10년 동안 마음골프학교를 했던 것들을 찬찬히 되돌아봤어요. 뭘까? 마음골프학교, 김헌의 어떤 골프 생각의 정수를 나름대로 요약한다면, 뭐 이걸 글로 쓰니까 뭐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컬럼도 엄청 썼고, 또 책도 뭐 5권이나 냈고, 그냥 주저리 뭐 하여간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엄청 많고. 많이 하셨어요. 네. 그걸 줄이고 요약하면 뭘까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여간 줄여봤어요. 계속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건 나 아니어도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건 뭐, 그러니까 빼고 보니까 하나는 스윙을 보면 안 되고 골프 라이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골프 라이프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가 이제 그러고서 제가 되돌아보면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레슨을 좀 해달라고, 뭐가 선생님 안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뭔가. 그거는 제가 그랬다면 전 세계의 레슨 프로가 다 느꼈을 문제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꼭 프로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나라라한테 누군가가 뭔가를 좀 고쳐달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주면서도 느꼈을 답답함. 그게 뭘까? 그건 바로 이건 아주 지엽적인 현상이잖아요. 끝에 있는 최말단의 현상으로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대기를 흔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 끝에서의 어떤 변화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 네가 그랬니? 채찍을 이렇게 휘두르면 채찍을 한 3m 되는 걸 휘두르잖아요. 이렇게 휘두르다가 딱 그렇게 치면 저 끝에서의 속도는 거의 마하에 가깝게 나온대요. 음속에 가깝게 속도가 나온대요. 그 정도로 빠른가요? 네. 순간적으로 나오는 속도는 그렇다. 자신은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이렇게 아주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 슬라이스가 너무 나와서 제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의 골프 라이프 속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연습을 게을리 했거나 또 뭐 몸이 굳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거나 또 뭐 하여튼 뭐 영양의 밸런스가 깨졌거나 뭔가 잠을 못 잤거나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물론 이거 고쳐줘야죠. 고쳐줘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하여튼 골프 라이프 속에 답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나? 그러니까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골프 내공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90%는 섭생으로 해결된다. 예방도 되고 해결도 된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편히 놀고. 쉬고 잘 놀고 잘 하면 많은 부분이 자연 치유된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치유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봐요. 스윙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도 인간의 병, 그러니까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얘 자체가 해결이 안 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90%의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의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사람의 골프 라이프를 잘 영위하면 얘는 스스로 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90% 가까이. 자, 그럼 나머지 10%의 병증은 뭐냐? 10%의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약은 저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은 도구다. 도구는 뭐냐면 연습 도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어쨌든 연습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누가 레슨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제 자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다. 이걸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요즘에 그 어떤 SNS로 얘기하면 이쪽은 이제 팔로잉 하는 거고 팔로우고 이런 거겠죠. 내가 이쪽이 팔로우 하는 거고 나는 얘를 팔로잉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광범위하게 중층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여간 가지를 쳐가면서 뭐 이렇게도 관계 설정이 될 수 있다면 좋은 학습과 지도 혹은 안내 뭐 그것이 무엇이든 코칭이든 티칭이든 뭐가 되려면 제가 보기엔 서로가 서로의 골프 라이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 라이프를 보기만 해도 우린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일단 이게 누군가 조언해 주지 않더라도 자기 골프 라이프를 좀 객관화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일단 쉽게 여러분들이 연상하실 수 있는 건 인스타처럼 나의 타임라인에서 페북처럼 내가 나의 페북을 관리하는 것처럼 타임라인 속에 계속 나의 골프 라이프를 뭔가 기록하고 남기고 연습했어요, 빈스윙했어요, 라운드 했어요, 스크린 했어요, 뭐 메타 쳤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나와서 쌓을 수 있다면 일단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굉장히 커질 거다. 첫 번째는 이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한 한해역 접근처럼 내 스스로 내 골프 라이프를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자기가 왜 이렇게 슬라이스가 안 나지 그러고 지걸 이렇게 들여다봐. 아유 이 새끼야 연습 안 했잖아. 넌 아무것도 한 게 없네 한 달 동안. 일단 많은 부분을 치유할 또 두 번째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팔로잉하고 이 사람도 팔로잉하고 이렇게 팔로잉 여러 사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스타에 보면 아니면 내가 페북 같은 활동들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팔로잉한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사진이 좋아서 이 사람은 글이 좋아서 그림이 좋아서 뭔가 이 사람의 활동이 재밌어서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스승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얘 라이프를 이렇게 몇 명이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껏 이 사람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다가 골프 망가질 거야. 너 그렇게 막 지금 질러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너 골프가 망가질 거야. 그다음에 뭘 너무 안 하네. 내가 보기에는 너는 이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너무 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받겠죠. 저는 그 속에서 그냥 서로 골프 라이프를 들여다보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 속에서 90%의 병은 스스로 혹은 어떤 별것 아닌 도구로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병증이 생겼어요. 병증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생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레슨들은 도구를 중심으로 서로 공유하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적질하면 안 된다.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제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분들은 그런 얘기 아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면 그걸 생각하게 된다니까. 자꾸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현저히 방해할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한 2개쯤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막 빙빙 돌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개샷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자리를 못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적질이 최악의 레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적질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고쳐줄 거냐. 도구를 사용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엎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가 많이 하잖아요. 앞에다 티슈박스 같은 거 네. 놔주잖아요. 벽 보고 하던가. 벽 보고 예. 하던가 아니면 티슈박스 하나만 놔주면 설명할 거 없잖아요. 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자꾸 뭐, 그러면 이걸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운동은 설명하면 안 된다. 몸으로 느끼게. 반복을 통해서 자기 몸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구는 뭐냐면 반복을 돕는 도구죠. 반복을 돕는 도구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뭔가를 공유하면, 자, 우리는 골프 라이프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그것만 해도 90%의 병은 해결될 텐데, 정 안 되는 어떤 10%의 것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자. 더불어서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도구다. 이게 약이다. 그리고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연습하면, 얼마나 연습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라면, 내가 좋은 팔로잉이라면, 야, 요거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2달 연습하면, 아니면 한 20일 연습하면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 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약 먹었어? 식후 30분 후에 매일 먹으라 그랬는데 너 먹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챙겨주는 선생. 그게 좋은 의사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 약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이 약의 구조를 보면 한방에서 약재가 있잖아요. 약재. 그 당귀, 뭐 대추, 또 약방의 감초, 뭐 인삼, 뭐 어쩌고 있잖아요. 실제로 일상적으로 쓰는 약재의 수는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처방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때는 얘랑 먹고, 어떨 때는 얘랑. 저는 이 구조에서 굉장한 힌트가 있더라는 거죠. 굉장한 힌트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한 2달째 계속,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골프 스윙 도구, 골프 연습 도구를 계속 이미지로 해가지고 쫙 계속 훑고 있어요. 없어. 뭐가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묵직한 채를 가지고 휘둘러야 되는 건 그게 야구 배트 형태도 있고, 뭐 앞에 금속을 달아놓은 것도 있고, 베렐 모양이 다 뭐 있죠. 바람개비 근데 원리는 한 있고. 가지인 거잖아. 대추가 뭐 한국에 나는 대추, 미국에 나는 대추, 큰 대추, 작은 대추 많지만, 그건 대추인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연습 도구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은데, 종수는 몇 개 없더라는 거야. 카테고리는 몇 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낭창거리는 거. 뭐 이거지. 그럼 다죠. 뭐. 그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거. 붙들어주는 거, 매주는 거, 앞에 가이드 놔주는 거, 그거 스틱으로 하든지, 뭐, 뭘로 하든지. 하여간 뭔가를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몸의 동작을 제한하기 위한 몇 가지 조 근데 사실은 그 제한은 뭐 상품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여기 밴드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꾸 뭐 이 다리하고 여기를 묶고 뭐 이런 난리를 부리지만 사실은 끈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 끈. 끈 하나 있으면 되죠. 묶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품으로 만들려니까 뭐 만들고 뭐 포장도 하지만 사실은 가벼운 거, 낭창거리는 거, 묵직한 거, 그 다음에 끈, 뭐 이런 거잖아. 별게 없어. 그 다음에 가이드 하기 위해서 놔주는 뭐 티슈 박스 같은 거 제일 좋은데,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뭐 간단히 휴대할 수 있게 뭘 하는 뭐 그런 거. 그런 거밖에는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책받침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엎어 들어오는 놈은 여기다 놔주고 팔로가 밀려나가는 놈은 여기다 놔주고 별게 없어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약을 필수 상비약 9가지, 보조약 9가지, 뭐 이 정도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전부 다야, 전부 다. 전부 다. 그럼 9가지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 쉽지는. 내가 보기엔 한 5가지 정도면, 하여튼 뭐, 여기 이게 제가 18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18홀이잖아. 그러니까 9가지 정도면 충분할 거다 생각이 들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약을 만들어. 그냥 제가. 약을 만들어. 그럼 이 약과 우리가 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나는 연세 속에서, 자, 골프 라이프를 들여다보면서 서로 조언하고, 방향 잡아주고 하면서 하면 90%는 치료될 거고, 그 다음에 정 안 돼. 그냥 말로
라이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쟤는 정말 스윙을 교정해줘야 되겠어. 왜냐면 계속 엎어져서 들어오면 그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병이 든 거잖아.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엎어져서 들어와서 계속 그쪽으로 가면 언더파도 치죠. 그렇죠. 근데 계속 글로 안 가죠. 근데 이제 그게 급성병인 경우. 저는 만성병은 별로 고쳐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몸을 상하지 않는 한.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미 일관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골프에 있어서 만성병은 저는 몸을 상할 스윙이 아니라면 존 선수 스윙은 좀 고치긴 해야 돼요. 어디 가셨네요? 어디 갔네. 고쳐지긴 하나요? 아니, 왜냐면 안 고쳐질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굉장히 거리가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저렇게 스윙을 하는 거.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니스로도 안 되나요? 제니스로도 안 되나요? 요즘 거리 늘으셨던데. 더 늘었더라고요, 이제. 이제 반짝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반짝. 입관하기 전에. 예, 원래 그렇잖아요. 입관하기 전에 힘 잠깐 내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네. 하다가 훅 가는 거.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만성병은 저는 하여튼 뭐 몸을 상할 스윙이 아니라면 그 나름대로 일관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투자는 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급성병 같은 경우는 사실 고쳐줘야죠. 빨리 고쳐줘야죠. 몸 다치기 전에. 네, 그런 거는 또 그게 습이 되기 전에 또 다른 되기 습이 전에, 되고 예. 그거 치유하려고 자기가 연구해서 막 이렇게 뭐 또 잘못된 지적질 듣고 그러면 또 반대로 가요. 이렇게 가던 공을 또 잘못 지적질 받고 그걸 한참 하면 또 이렇게 가요. 그 저희 골프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통통 모시기로. 예, 그냥 계속 일로 갔다 예. 일로 갔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폼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99%가 해결된 거잖아요. 나머지 1%가 있어요. 예. 이게 중증 화상.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에 가야 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원포인트 레슨 가지고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입원시켜야죠. 입원. 그러니까 진천 같은 데나 이렇게 와서 이제 3박 4일 동안 계속 맞아가면서 고친다. 뭐 이런 합숙해야 되네, 합숙. 합숙을 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공을 한 달 동안 못 치게 하고, 빈스윙만 계속해서 뭔가 그 버릇을 잡아야 한다든지, 뭐 이런. 그야말로 이제 의사가 필요한. 이게 이제 대면의 레슨이 필요한 저는 어떤 상황일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이제 아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생크가 계속 나요. 예, 끝도 없이. 아주 미치겠어요. 이게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지경. 공포스럽고. 입스가 오고. 드라이버 입스가 왔어요. 그 다음에 공이 막 확 꼬꾸라지듯이 날아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가 뭐라고 막, 게다가 이거는 또 사실 심리적인 어떤 병하고도 겹쳐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증 환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정말 붙어가지고 뭔가를 조치해주고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어떤 중증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양심을 걸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정말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1%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대전제들을 자, 어떤 대중화, 가르침과 배움의 연쇄가 일어나는 어떤 생태계를 만든다.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골프 라이프를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의 팔로워들이 제 라이프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고 계시지? 빈스윙 하고 계시나? 요즘 안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라운드는 계속 꾸준히 하시나? 요즘 성적은 어떠시지? 요새는 어떤 책을 보시나? 요새는 또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내가 또 내가 팔로잉 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골프 라이프를 저도 보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다듬어 가려고 하는 욕구? 또 그런 게 이제 뭐 드러내고 싶은 욕구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는 팔로우가 한동안은, 구다리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떤 이 방송 쪽에서 어쨌든 알려져 있으니까 구다리 여기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팔로우들이 막 붙어, 와, 구다리다. 그러고 막 엄청 붙어. 한 2달 안에 다 떨어져 나가요. 실체가 드러나면서. 선생님 무슨 실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게 팔로워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팟캐스트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골프 라이프 전체를 드러내는 어떤 지표, 객관화된 지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골프 내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쫙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뜩 보면 이 사람이 내공이 12만 3천 점 정도 되는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서로의 서열화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내공은 이제 뭐 핀스윙 얼마나 하고 있냐, 스프링 골프 얼마나 하고 있냐, 필드 골프 얼마나 하고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종합으로서 어떤 지표가 만들어지고, 그 지표를 통해서 서로 우선은 뭐 알아볼 수 있고 서열화도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쌓아가는 어떤 객관적 지표,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어떤 피드백, 그런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는 생각에 이르르는 거예요.